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항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항등식이란 항상 같을 등자예요. 같은 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 요 식을 한번 볼게요. 요 식을 보면 이 식이 성립을 하는 x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이 항등식에서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x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항상 같은 것을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더라도 이 등식이 성립하는 항상 같은 식. 그 식을 이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a, b, c 값이 각각 어떻게 돼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걸 생각하기 전에 자, 어떤 알파라는 숫자와 베타라는 숫자를 곱해서 0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숫자를 배운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둘 중에는 하나는 알파 또는 베타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자, 어떤 숫자를 곱해가지고 0을 만들 수 있는 숫자는 0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무조건 0이어야 된다는 거죠. 요 성질. 사실 요 성질에 의해서 항등식은 태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라고 해볼게요. 자, x에 상관없이 여기가 다 0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자, 생각을 해볼게요. 요 부분 전체가 0이 돼야 돼요. x의 값이 상관이 없이. 그러면 요 a에 다른 어떤 특정한 숫자, 예를 들어서 뭐 2 같은 특정한 숫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x제곱. 그러면 x 값에 의해서 여기는 계속 이 전체는 바뀌죠. x가 1이 들어가면 2가 되는 거고 x가 2가 들어가면 4가 되는 거고, 그쵸? 여기가 계속 바뀌면 0이 되려면 여기랑 여기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고정적인 ABC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A가 어떤 숫자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즉,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어야만 0 더하기 0 더하기 0이 0이 된다. 요렇게 성립을 한다는 거죠. 항등식이 되려면 x의 값에 상관없이 뭐래? 식이 성립하려면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자, a라는 숫자와 x라는 숫자를 곱해서 0이 된 건데 그러면 x는 지금 고정된 숫자가 아니죠. 어떤 숫자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곱해서 0이 되는 건 a가 뭐라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 성질에 의해서 a는 무조건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는 0. 자, bx도 마찬가지예요. b는 0이 되겠죠. 여기가 0이니까. x는 건들 수 없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0 더하기 0 더하기 c가 0이래요. 그럼 c는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0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도 이미 0인 걸 가정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ax 제곱 플러스 뭐 제곱이어도 상관없고 세제곱이어도 상관없죠. 이런 형태에서 x에 상관없이 이 등식이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 B, C가 모두 0이어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식만 보는 게 아니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a의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얘를 정리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x, 자 전개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배웠던 것처럼 곱셈으로 마이너스 bx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 얘를 정리해주면 ax제곱 그리고 a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c.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항상 x의 값에 상관없이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얘네를 한쪽으로 다 옮겨줄게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이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옮겨봅시다. 그러면 0은 a-1 x제곱, 이거 지금 이항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다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합쳐주면, 동량끼리 계산을 해서 합쳐주면 플러스 a-b 플러스 2x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그러면 아까 이 설명했던 요 형태가 되는 거죠. 요 형태. 즉 얘랑 곱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1은 0, a는 1이라는 거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a-b 플러스 2가 0인데 그러면 1-b 플러스 2가 0인 거고 b는 3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또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c 값도 나오겠죠?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c 마이너스 3이 0이 된대요. 따라서 c는 2가 되겠죠. 정리를 좀 해주면 우리는 항등식이 지금 배우고 있는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 항등식이다라고 하면 뭐에 대한? x에 대한, 즉 x를 상관없이 계속, x 빠졌네요. x에 상관없이 계속 이 등식이 성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이제 x에 대한 한등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 b, c가 모두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a 프라임 x제곱 플러스 b 프라임 x제곱 플러스 c 프라임. 자, 얘랑 얘는 지금 다 각각 다른 숫자예요. 다른 숫자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요거 2항 해줬죠. 아까 전에 2항에서 0 a 프라임 빼기 a,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a 프라임은 a고 b 프라임은 b, c 프라임인 c라는 얘기인 거죠. 즉 같은 동류항끼리 개수를 비교해서 그 값을 정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 2, 3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얘도 1, 2, 3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항등식을 이용해서 이런 방법을 우리는 미정개수법이라고 불러요. 자, x에 대한 항등식은 뭐다? x 값에 상관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를 우리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이번 시간 배웠습니다. 이 개념을 잘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